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KF-21 보람에 관련된 이 SBS 단독 보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기사 자체의 어떤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채웠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정작 KF-21 보람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념상 약간 혼란스러운 것들이 조금 있어요. 뭐 아주 전문가들이야 뭐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렇죠. 보시겠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그냥 야 40대 한다다가 20대밖에 안 한대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설명을 들어도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 오늘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보라매가 계속 자리하고 있다.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게 보니까 만지니까 툭툭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이거. 저희 우리 김 PD님 네. 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지금. 그만 만지시고요. 자, 그 개념 중에 그게 있더라고. 블럭하고 양산하고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기사에서는 뭐 블럭 1, 블럭 2 이렇게 표현하고 어느 기사에서는 1차 생산분, 2차 생산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건데 네네. 이걸 1, 2차로 나눠놓은 기사들도 있고. 네. 그 블록은 이게 시간의 개념하고 공간의 개념이 완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수량의 사람들한테는. 개념도 있고. 네. 네. 요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블록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블록 1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블록 2에서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버전업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 좀 단계를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거죠. 다른 많은 강대국들 또 이 먼저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들도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데 모든 전투기는 멀티롤 전투기가 최근엔 대세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세대를 더 건너서 예전을 보신다면은 그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공대공에 특화된 그런 기체가 있고, 그러니까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체. 일종의 주특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기체는 공격만 하는 기체, 지상 공격만 하는 공격, 네. 기체. 그래서 뭐 공격기 개념 이런 게 있었고, 단어들도 뭐 그래서 조금 합쳐진 게 뭐 전폭기라는 그런 그렇죠. 표현을 전폭기. 쓰기 예, 시작했었죠. 지금은 아예 그것도 아니고 모든 걸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멀티롤 기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라팔 기체를 보면 그 기체도 처음에 이제 양산됐던 기체들은 공대공에 일단 특화를 한 기체예요. 물론 여기서 공대공이나 하더라도 자유낙하하는 폭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무장을 하고 떨굴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유도가 되는 공대지 미사일들, 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들, 그런 순항 미사일들을 탑재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거치고 완벽하게 됐을 때 또, 이제 인티를 하고 또 실전 테스트도 해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실전 테스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실험들을 테스트, 하는 네. 거죠. 그런 다음에 라팔의 뭐 공대지까지 무장이 되면 통합된 거죠. 그러면 완벽한 멀티롤 기체로 분리죠. 예. 지금 라팔은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타이푼도 거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라매는 이제 실제 양산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매를 개발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나눈다 해서 블록 1은 공대공에 특화를 해서 개발을 한다. 블록 2는 거기에 공대지까지 특화를 해서 완전히 멀티롤 기체로 만든다. 그다음에 블록 3라는 개념이 있는데 블록 3에 와서는 블록 1과 블록 2의 모자란 부분 바로 뭐겠습니까?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장착돼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각종 안테나들을 내재화한다든가 숨긴다든지. 그렇죠. 예. 내부로 장착하는 거죠. 예. 내부 무장창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것이 블록 3입니다. 그래서 블록 1, 2, 3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 1, 2, 3. 네. 그 우리 저 휴대폰,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iOS 버전 얼마 쓰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갤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17.2 쓰거든요. 최신이에요. 이거 근데 업그레이드를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너 업그레이드 할래? 뭐 이렇게. 그럼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네네. 버전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새로 깔리는 앱들이 작동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블럭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똑같은 전투기라도
블록 1에서 만들어졌던 애는 이건데 여기 이제 블록 2로 넘어가면 여기에 뭐가 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네. 것이고 지금 이 보라매 같은 경우는 블록 3의 그 부분적인 어떤 스텔스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개발 계획? 일정이 나와 있는 로드맵? 거죠. 예, 예. 로드맵이 있고 아마 확실하게 이야기는 블록 3는 안 하지만 그렇죠. 블록 3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처음 개발 단계부터 완전한 스텔스화를 만들고 6세대로 가는 기체는 뭐 밀덕의 다른 시간에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차기 한국형 전투기 개발 그렇죠. 사업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왜 헷갈렸냐면 양산도 1차와 2차로 나누었고 그 양산 1차와 2차가 바로 블록 1을 양산하는 게 1차 양산이고 블록 2를 양산하는 게 2차 양산이 되다 보니 개념이 양산 개념과 이 블록 개념을 같이 쓰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요. 블록 1에서 양산이 1, 2차로 나눠져 버리면 아까 그 처음에 그 기사 나온 것처럼 40대 만들려다가 20대밖에 못 만드는 거 네. 아니냐?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가는 거냐? 예. 대당 객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해석이.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먼저 나오는 애와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는 애가 순차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키다에서 보는 그 불확실성은 바로 그겁니다. 공대공에 특화된 1차 양산 개발을 할 때 에이스와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좀 잘못돼서 실질하다 보니까 제대로 구현이 안 되더라. 또 명중률이 뭐 떨어지더라. 그럴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생활용어로 얘기하자면 1차에서 찐빠가 나면 아,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어. 우리가 40대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럴 찐빠가 때는 40대가 되는 거잖아. 야.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다시 원래 기체부터 다시 돌아가 가지고 비용을 더 투입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효율적이니 일단 우선 20대를 안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제 좀 거죠. 정리가 돼. 네. 기계적 리스크라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했지만 찐빠 가능성이라고 네, 네. 바꾸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쉬워. 차라리 이거 아주 기사에서 쉬워. 찐빠라고 썼으면 사람들이 그래. 이해를 하지. 아니면 리스크하고 가로치고 찐빠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알아들을 이게 텐데. 처음 만들었는데 찐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찐빠 날지 모르니까 초반에 너무 많이 때려 만들지 말고 네. 찐빠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초도 물량.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물량을 20대만 하고 찐빠가 없으면 바로 이어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찐빠 있으면 수정해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론적인 키다의 내용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키다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 저는 역시 개인적으로는 문과들이 약간 조심성이 그렇죠. 있어. 네, 예. 저도 문과죠. 문과인데 셋 다 문과네 그럼. 셋 다 문과예요. 아, 우리 맞아. 김 PD님도 문과인가요? 네, 문과입니다. 우리는 문과로 통일됐네. 문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좀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도 그동안 노후화를 겪은 F5의 교체가 네. 이제는 한계에 그럼요. 왔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를 조금은 안고 가자라는 거. 40대를 그냥 양산하자, 빠르게 양산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대체를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초도 물량을 약간 줄여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혹은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대 만드는 것보다 1대 만드는 게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것에 드는 비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F5 이게 대체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시간 이런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40대를 동시다발로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때 그냥 같이 고쳐버리는 그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비교하고 수치화해서 분석해내고 했던 것들을 키다가 했던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보고 내용을 오픈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겠죠. 예. 굉장히 거긴 기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보고서다 이게. 네. 그냥 단순하게 40대가 아니라 20대로 빼. 이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흔히 보람의 120대를 양산하겠다는 것이 그냥 주먹국으로 나왔을까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전투기 생산의 어떤 특수성을 그렇죠. 뭐 자동차나 뭐 다른 이제 공산품 만드는 것의 개념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투기라는 그건 것의 아니에요. 특수성이 네.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전투기 조종사 목숨은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아유, 그럼. 그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그 엄청난 비용부터 그렇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저 예전에 다큐멘터리 봤을 때 정말 가슴 아픈 게 아버님이 공군 조종사에서 순직하셨어요. 네.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른다고 공군 조종사가 됐는데 아드님도 순직하셨어요. 그 양쪽에 사진을 든 어머니 표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한테는 진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존재일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 가장 문제였던 게 초도 생산 물량이 40대로 잡힌 것 중에 하나가 F5 제공호 물량의 노후화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 대체를 안 하는 동안 최소한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뭐냐 바로 생산한다 그래도 몇 년의 텀, 1, 2년의 텀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이 사이에 전투기가 몇 대 더 떨어져서 여기서 순직한 조종사들의 생명은 뭘로 계산을 할 거냐라고 저는 키다에 분명히 묻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판은 가능하지. 그럼요. 키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닐 건데 키다의 역할은 정성적 평가와 분석은 조금 배제하고 일단 정량적으로. 네, 그것은 최종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들한테 맡기고 그렇죠. 권고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는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식의 뭐 어떤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키다에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다의 역할이 뭐며 그래서 제가 앞서 키다가 어떤 기관이고 그런 거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고. 대한민국 공군 전체 차원에서 봐도 이 보라매 프로젝트가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치명적이고요. 많은 부분 또 오해가 됐던 게 20대로 줄이면 그만큼 어찌됐든 물량 자체가 주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영공 방위는 대안이 없습니다. 플랜 B를 안 만들어놨어요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닭공이라고 그러나요? 일단 앞만 보고 갔던 거예요. 이제 보라매만 믿고 갔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미국에서의 어떤 도입할 기체들 이런 것도 마땅치 않고 도입을 지금 이제서 도입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걸리는 시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대도 왜 이렇게 나왔냐면 전체 우리나라에 그 9개 공역이 있습니다. 그 공역 안에서 전투기의 발전 속도 때문에 1대1 교체는 잘 안 쳐. 하지만 아무리 기체의 성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초계를 해야 된 기본 수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대한민국 공군에서 전략 분석을 합니다. 그게 저는 좀 분석이 개인적으로 틀렸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420대에서 가장 작은 게 420대에서 좀 풍족하게는 500대 넘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20대를 유지하려면 120대의 양산이 반드시 그렇죠. 돼야 되는 거고 필수다. 그 120대가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초도 40대 양산은 F5EF라고 하는 우리 직도입 F5 기체를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양산 80대는 2개 기체를 대체를 하는데 그게 언급하셨던 제공호. 예.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했던 그 F5 기종이죠. 가장 최후 기종이라고 하는 F5 기종을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34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F-16 PBU를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갈 대체합니다.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그것까지 다 대체가 되는 게 그래서 2032년도 이후에 2차 양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산 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산 정국에 공교롭게 이런 기사가 나오고 키다에서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하니까 40대 만들 돈이 부족해서 그렇죠. 20대만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면 국산 전투기 도급 사업을 축소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빼서 어디 다른 데 그렇죠. 쓰려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뭐 등등의 해석. 이건 뭐냐면 이 정부가 예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국방 예산까지도 이렇게 녹여버리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라는 해석들까지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공군 영공방위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정확한 팩트를 보자면 그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런 목소리들이 자꾸 우려죠. 목소리라기보다는 우려가 나와줘야 만에 하나 그럴 의도가 있는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뉘앙스의 어떤 글들의 답변을 좀 안 드리고
또 밀떡에서도 자꾸 언급을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오해와 그렇죠. 국방에 대해서 막 산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어찌됐든 팩트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과 그런 건 청취자분들이 또 나름의 생각대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국토방위에 있어서의 정파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자주국방에 있어서의 정파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 대전제잖아요. 맞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저의 소개 때 국방정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네 가지 네 단어 아, 국방정론 당입니까? 당연히 아니라 제 모토와 네. 저의 어떤 신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방정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부가 아니라 또 다른 정파의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럼요. 진행할 건 적어도 이 진행해야죠. 보람의 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방향이나 그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네. 라는 얘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드리도록 하죠. SBS 단독 보도 나온 이후에 보람의 사업 문제 생기는 거 네, 그럼요.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그 뭐 오해도 있었고 혹은 재해석의 영역에서 다르게 혹은 뭐 방향성을 다르게 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하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또 우리 박현준 위원이 또 댓글로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글들도 이게 말로 들을 때하고 그렇죠. 활자로 볼 때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번씩 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